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외출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근황 토크랑 최근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다녀온 정신과 후기에 대해서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쓰는 제품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 뷰티 유튜버는 아니라서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프라이머 발랐고요. 이거는 힌스 세컨 스킨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입니다. 요거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 갔다가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얻은 프라이머예요. 아주 소중한 너무 이거 당첨됐을 때 기분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선크림 요거는 베리디크 로즈베리 워터 톤업 선크림 발라줄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신의학과를 다녀왔고요. 금방 오늘 오전에도 다녀왔어요. 베이스는 요거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1 로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뭐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거고 뭐 느끼다가 좀 괜찮아지면 그냥 사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저 스스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을 저도 그냥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주기적으로 이제 이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게 점점 심해지네?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그냥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또 PMS니까 뭐 생리하면 괜찮겠지? 뭐 약간 그냥 괜찮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도저히. 생각을 딱 하게 된 게 제 일에 지장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기가 무서워지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전에는 한 번도 뭐 우울해도 그냥 내 우울한 거 우울한 거고 일은 별개고 전화 다 받고 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겠고 카톡을 무서워서 못 보겠고 인스타를 막 어쩌다가 들어갔는데 막 너무 심장이 쪼이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막 느껴져가지고 막 바로 꺼버리고 인스타도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업무처에 피해를 제가 주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고 첫 번째로 그리고 자, 팩트 발라줄 거예요.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블러 팩트.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살면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30년 넘게 살면서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막 자살했다는 뉴스나 막 자살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멘탈의 문제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멘탈이 강하니까 저 스스로 멘탈이 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난 저 지경까지 가도 스스로 저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죽는 법을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까딱하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진짜로. 근데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탁 오더라고요. 죽고 싶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뭔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왜 살아야지? 굳이? 아등바등?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죽는 방법 검색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병리적인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만약에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의사한테 판단을 맡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신의학과를 결국 방문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진짜 이 정신의학과가 참 문턱이 높다 생각을 했던 게 일단 병원을 알아보는 것부터 뭔가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거는 막 주변에 물어보기가 좋잖아요. 어디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찾아가고 이게 좋은데 정신과는 막 주변에 정신과 어디가 좋아요? 막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첫 번째로 정신과 문턱이 높은 이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3, 4일 뒤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만 예약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정신과도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를 가는 사람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좀 신기하다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첫 정신과 방문 후기 네. 주민증을 꼭 챙겨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바일 민증 안 되고 실물 민증으로 꼭 챙겨오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건강보험 도용을 할 수가 있어서 복사를 해놓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물 민증을 챙겨갔고 예약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약을 받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병원이어서 그런지 병원에서 바로 약 조제까지 해주셔가지고 상담하고 약까지 바로 받아왔습니다.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상담을 꽤 오래 해주셨어요. 저는 되게 진짜 그냥 뭐 우울증 맞으시네요. 네 이렇게 그냥 약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엄청 상담을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좀 환자에게 이렇게 대해주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처음 이제 진료실 들어가서 상담 이제 짧게 한 다음에 질문지 이런 거 이제 주시면서 질문지 검사를 이제 열심히 체킹을 했어요. 꽤 문항이 많아서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렸고 종이를 보고서 우울증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정작 원인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문장 완성 검사지 그거 주시면서 다음 진료 때 요거 다 해서 가져오세요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장 검사지를 보시더니 자존감이 확실히 좀 낮아져 있는 것 같다. 막 심한 우울증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좀 오래됐다 하시면서 예정된 대로 네, 또 약을 받아왔습니다. 정신과의 첫 문을 두드려 봤고요. 되게 가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게 뭐라고. 그냥 병원인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막 좋다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겁도 많이 나고 스스로 우울증 아닌데 막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는 우울감인데 오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약값도 많이 드는 거 아닌가 막 생각도 하고 정신과도 뭐 건강보험 다 되고 뭐 2만 원, 만 원. 오늘은 14,000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내과 약보다야 당연히 비싸지만 무튼 네 정신과를 다녀온 후기 별거 없었다. 그냥 치료를 하러 가는 곳이에요. 마음의 병이 온 거에 있어서 병원 간 첫날만 해도 여기가 되게 막 답답하고 좀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정신과를 가기가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짜.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하셔가지고 막 오히려 되려 상처받고 왔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 이건 좀 케바케니까 뭐 그래도 저 카카오 맵에 있는 리뷰를 봤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진짜 친절하다는 리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리뷰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남기고 싶었던 게 나중에 제가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은 아, 그때 내가 저랬지 하면서 약간 회상 이런 기록 좀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남겨봅니다. 아, 진짜 힘든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내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 저의 제일 큰 일과는 우울증에 좋은, 그러니까 정신건강 관리에 좋은 루틴 8가지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그 8가지가 제가 예전에 한창 막 갓생 자기관리 이거에 관심이 엄청 많았을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햇빛 보면서 산책하기, 운동하기, 명상하기,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막 그때 모닝 루틴에 넣어가지고 막 했던 활동들이었는데 그런 겹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아, 내가 그때 자기 관리랍시고 했던 것들이 사실 정신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고, 그런 활동 외에 추가로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뭐 호흡하기, 사랑하기. 사랑하기 좀 추상적인데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반려견 반려묘가 있다면 그런 동물을 사랑하든 자연을 보면서 사랑을 하든 뭐든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키우는 식물을 좀 사랑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운동이 진짜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 운동은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느끼고 요즘은 진짜 억지로 일부러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요, 여러분들. 네. 진짜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곤욕인데, 아, 진짜 이거는 약을 먹는 거다. 막 이런 생각으로라도 어거지로 몸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될 겁니다. 이것도 반짝이 또 해줘야 되거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은 좀 안녕하실까요? 네, 안녕하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랑 같이 이겨내 봅시다. 네, 요즘 저의 제일 큰 관심사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잘 견뎌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 나스. 얘는 근데 발색이 엄청 자연스러운 발색인데 전 좀 진한 발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좀 눈 밑에 하는 블러셔가 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세잔 요거 일본 여행 가가지고 300엔 정도였어요. 3,000원대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요거를 눈 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요거랑 차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블러셔는 2가지로. 그리고 나면 립을 해줘야 되겠죠? 요즘에 립을 어떻게 하냐면 음영 섀도로 입꼬리를 잡아줘요. 이렇게 살짝 웃어서. 보이시나요? 한 거, 안 한 거. 차이 나죠? 저의 이 시무룩한 인상을 가뜩이나 우울한 인상을 이제 조금 밝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잘못하면 빨간 마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점. 네. 지금은 되게 어색한데 이렇게 이제 끄어주고 밑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위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립 라이너 요거 많이 쓰시죠? 많이들 아시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밑에 윤곽을 따주고 위에도 이 입꼬리랑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따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고 페리페라 오버 블러 틴트 3호 핑크 체크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날씨가 좀 여름이 다가오니까 글로시한 립이 좀 땡긴달까요?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29호 쿨레벌떡 싹 이렇게 광을 좀 얹어서 마무리하는 게 요즘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립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양옆이랑 요 위아래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입술이 포인트가 된다는 점. 네. 오늘 헤어는 헤어하기 너무 귀찮은데 어떡하지? 귀찮아.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꾸미는 것도 귀찮아져요. 네, 너무 치장하는 게 너무 귀찮고.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소하게나마 저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저의 이 증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함으로써 같이 이겨내는 어떤 그런 힘을 얻고 싶었고요. 같이 이겨내봐요, 우리. 화이팅!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같이 살아내봅시다, 우리.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